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특히 오늘 중국 관련해서 추가로 10%, 총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근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총 25%의 관세를 4일부터 실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세계 경제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과도 등을 쥐고 있고,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원을 정면 중단한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혼돈의 연속 속에 주식시장은 발목이 또 잡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7%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 리스크는 피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7% 넘게 급락을 했고 다시 1억 2,500만 원의 제자리 걸음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계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2,600을 내주고 다시 2,500선에서 행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시장이 연속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상장 주식의 이정표인 공모주 시장이 1월 중순 이후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관세 리스크는 피하지 못하고 다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래도 비껴가는 것은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회사가 상장되기보다는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소가 독점하던 시장을 드디어 새로운 거래소가 탄생하면서 경쟁 구도로 가면서 시간이 연장된과 동시에 투자의 효율성, 가격의 효율성까지 겸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손쉽게 주식 투자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거래소가 출범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종목을 KOTC 시장에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KOTC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KOT 시장에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퇴출 기업들을 보낸다. KOT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업이 아니라 KOT 시장에 무량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좋은 기업들을 KOT 시장에 보내야만이 이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PO 시장에 재도전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이죠. 이 기업이 또다시 구주 매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하단 26,000원에 확정이 됐죠. 이런 종목들은 기간 경쟁률도 250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흥행이 저조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다. 지금 공모주 시장에서 과연 이 가격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서 큰 재미는 못 본다. 차라리 올 하반기 12월 달 배당 관련 주식으로서 상당히 높은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공략하자. 지금 이번에 실시하는 5일, 6일, 양일간의 공모주 시장은 패스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에 가장 공식력 있는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 증권플러스의 거래량 순위를 보겠습니다. 역시 두나무가 1위를 차지했지만 오늘 15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고 매수보다는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 방송을 시작할 때 9만 원대 방송을 추천해 드리고 20만 원 넘어가면서 매도 요청을 드렸고 17만 원대 가장 많은 매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한번 타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홀딩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나무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밀리면 편입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썸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95,000원 쌉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밀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IPO 시장에 갈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을 노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출혈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주들은 조금만 있다가 편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죠. 요즘 컬리가 상승 기조로 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 가능성, 연속 흑자 가능성이 대두되고 새롭게 진출한 뷰티 컬리가 선전을 하고 있고 흑자 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컬리는 기간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사와 컬리 좋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GNT 파마라든가 또는 K뱅크 이런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장외에서는 구입하지 말라. 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주 시장이 1월 15일 지나서 좀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또다시 심사 청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루지바이오라든가 바이옴랩, MRB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심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고 심사를 대기 중에 있죠.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시장에서도 상장을 위해서 쟁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장하는 것보다 좀 더 시장이 좋을 때 상장했을 때 여러분들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장외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빗썸 장외주식 시장의 점유율은 올렸지만 출혈이 셌죠. 이 출혈의 금액을 바로 코인을 팔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요 코인까지 팔아서 해야 되나? 그러나 이 IPO를 앞두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인을 매각한 상태에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코인 시장이 폭등할 때 파는 것은 좀 더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빗썸은 현재 액면가 5,000원짜리로서 95,000원대 가격은 정말 터무니없이 싼 금액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 로드맵을 발표하면 액면분할을 하겠죠. 5,000원짜리에서 500원짜리를 할 수 있겠죠. 주식수는 늘겠죠. 현재 시가총액도 정말 낮게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특히 영업이익률을 봐도 현저히 낮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상승의 바람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만 있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바로 편입해서 상장까지 홀딩으로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게 투자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PO 기대주 앞서 말한 컬리죠. 연속 흑자 가능성만 있다면 상장 갑니다. 앞서 말한 기관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으로 갈 엑시트 구조를 합니다. 현재 기업의 가치가 4분의 1 토막인 상태에서 2만 원 못 가고 있습니다. 한때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갔던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지금 현재 18,000원대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다만 이 회사의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사업부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뷰티컬리라든가 다른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사업들이 좋아질 필요가 있다. 그 뜻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을 때 흑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컬리는 지금 당장에 편입하면 좀 높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구매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M20와 서울로보틱스,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현대엔지니어링이 고각 붕괴로 인해서 상당히 침울합니다. 또 거기에 1조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회계상 장부를 털어내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이 기업은 이미 2년 전에 상장을 추진하였고 다시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많은 적자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털어낸다는 거. 정말 좋은 신호다.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는 것이 IPO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자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재건 수혜주는 바로 현대 ENG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사기 좋은 찬스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MTNT 누워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의료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FDA 승인을 받았죠. 기본적으로 이상까지 임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논문까지 나온다. 이랬을 때는 정말 이 기업은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질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 전 MTNT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노인 엑스포에 참여를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근감소증 근본 치료기인 M20의 성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렉스, 삼성, 현대를 꿈꾸는 이한빈 대표의 포부는 얼마만큼 대단한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전반에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최첨단 기술로 테슬라를 비롯한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죠.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의 경연장에서 한국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경쟁을 뽐내고 있는 이 서울 로보틱스가 공략하는 B2B 자율주행 시장을 비롯한 이한빈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넥스, 삼성, 현대를 꿈꾼다는 이한빈 대표의 놀라운 포부. BMW도 반했다. 자율주행 레벨 5의 기술. 8년 넘게 회사 협력이 쌓여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로 인해서
10cm의 오차 범위 내에도 없는 거의 완벽한 B2B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울 로보틱스는 공장과 물류센터 같은 사유지 공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B2B 자율주행을 예로 들자면 자동차 탁송 서비스와 같은 것이다. 완성된 차를 배에 싣거나 원하는 장소에 옮기거나 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고 많은 인건비를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탁송 서비스를 소울 로보틱스가 자율주행 서비스로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절감될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모두 탁송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비싼 데다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통계적으로 3개월 만에 그만두는 추세라서, 이런 부족한 탁송 인력을 소울 로보틱스가 구축한 B2 기술을 이용한다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울 로보틱스는 8년간의 시스템 노하우를 쌓으면서 빈틈없는 균집 자율주행을 자랑하고 있고, 오차 범위가 10cm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런 소울 로보틱스가 현재 8곳의 글로벌 업체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곳의 업체와 상용화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현빈 대표의 소울 로보틱스는 여러 바이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비상장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관심 있으면 앞서 말한 대로 메일이나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출렁거릴 때 어려운 거래소 코스닥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에 투자하는 자기 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